다음으로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 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3조 원 대비 29.6조 원 부족한 337.7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 5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전망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님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0조 원 재추계 결과 3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 앞부분에 작년과 같은이라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30조 원이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예. 대규모 맞죠? 2021년도에 61조 원의 초과 세수 오차 원인을 당시 기재부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서 경제 지표 전망치의 플러스 오차가 확대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조 원 결손의 오차 원인은 2023년 지난해에 경기 둔화 여파가 이 더 마이너스로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회복세도 예측 못하고 경기 둔화 추세도 예측이 안 되면 기재부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아주 큰 틀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저희가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그 세수 추계하는 방법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최대한 요번에 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 지방 경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의 구김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서 아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그간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이것이 단순한 세수 추계상의 문제다. 시나리오나 또는 추계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 조씩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표현하시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응하지 못해왔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불용 문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하든 그 부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동되어 있는데 다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불용을 결정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또는 교육청이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금 소통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그런 주름살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9월 4일 날 지난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 때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났죠, 그죠? 네네. 올해 그럼 세수 결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저희가 추계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KDI 같은 데서는 24조, 30조 결손 얘기하던데 지금 9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 부총리께서 그럼 이것도 예측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인수를 총괄 하고 계신 분이? 아직 정확한 숫자가 그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부총리께서 국회와 답변하시는데 세수 결손도 아직 국민들한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경제정책을 좀 수립하고 집행할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올해 세수 결손 예측을? 의원님, KDIC도 예측을 하는데. 의원님,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물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지 제가 멍했어요. 그럼 오늘 무슨 자격으로 이걸 보고하십니까? 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럼 그만두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은 또 이거 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감이라든지 예결위 때 제가 더 장관께 질의를 하고 장관님의 해명, 납득할 수 있는 사과 분명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수가 너무나 세수 추계가 중요한데 올해도 이 30조 정도 결손, 또 작년에도 이보다 더 한 2배 정도 컸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원인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대통령이나 뭐 총리,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경제 문제 없다, 경제 좋다,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낙관론. 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근데 이제 오늘 보고서와 부속 첨부 자리에 보면은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에 봉착한 거고, 말하자면은 민생 경제는 거의 뭐 파탄 상태로 저는 보는데, 이런 경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 대처,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재부의 이 무책임성인데, 아니 기재부가 뭐 최고 엘리트 부처라고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각 부처의 장차관, 심지어 요새 문제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마 기재부에서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관의 엘리트 공무원 직원들이라 해가지고 장관들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똑똑한 기재부가 세수는 왜 이렇게 오차를 많이 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21년까지 회계 모형 추계 방식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년 대비 중과율법을 쓰고, 그 둘 다 안 되니까 두 개를 섞어서 쓰고, 맞죠, 장관님? 네. 근데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게 도대체가 그 똑똑한 기재부가, 엘리트 부처라는 기재부가 왜 이러는지, 이게 정말 능력이 없는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왜냐하면 이게 세수 추계가 중요해야 그 경제정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재정 건전성, 이게 이제 실적이 전망치보다 못 미치니까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적재적소 예산도 못 쓰고, 특히 이제 이 세수 부족하니까 이 추경이 필요한데 국회와 협의도 없이 외국 그 평형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그 교부금 이런 거 미집행, 편법,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조, 제가 예결위 때 한 32조 정도 펑크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추계 결과 한 30조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또 활용하겠다. 아니 무슨 기금이 무슨 금도끼 나오는 연못도 아니고 계속 펑크나면 기금, 펑크나면 기금.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재부가 건전재정 운영하겠다 이제까지 해놓고,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 내놓고,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내놓고, 건전재정이 건전자를 이제 빼야 돼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이제 건전재정이 아닙니다. 예? 이게 56조 세수 펑크라고 30조 세수 펑크라는데 어떻게 건전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세수 재추계 결과만 보면 경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관세 1.9조 예산안 대비 감소. 경제 상황 보여주는 거죠, 관세? 네. 수입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우리 차경우 의원님께서 9분기 연속 소비 판매액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개별 소비세 줄어들었어요. 1.2조.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법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니 기재부하고 국토부 여러 그 부동산 시장 안 좋다고 해서 금융지원 대책 발표했죠. 각종 규제 다 합리화한다고 규제 해체했죠. 그런데도 양도세가 6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자, 더더군다나 종소세, 종합소득세 4조.
자,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있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합소득세에서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냐고요. 저는 사업소득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서 이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이미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경제정책이 이제까지 제대로 대책이 되었느냐? 이 재축의 결과만 봐도 알아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